안녕하세요. 최동훈 변호사.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범죄의 피의자로서, 가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웃기지만 변호사님도 수험 공부할 때 두문자 암기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많이 의존했죠. 그쵸. 예. 네, 그게 암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 준비, 변호, 출석. 정확 준비 변호 출석. 네, 너무 쉽잖아요. 벌써 외워졌습니다. 그쵸. 예. 정확, 준비, 변호, 출석. 요 순서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경찰에 연락이 오잖아요. 보통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 선데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디 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끊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맞죠. 그래서 무슨 일로 조사합니까 하면 제대로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냥 오시면 돼요 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사건 죄명 이건데 이걸로 그냥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불친절하고 상세하지 않게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이 두 가지를 조금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범죄의 가해자로서 연루가 되신다면은 이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순서로 이렇게 사건이 진행을 하실 텐데, 먼저 수사 절차라고 한다면은 경찰, 검찰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공판은 말 그대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요즘은 검찰이 직접적으로 바로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수사 절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검찰 어디 검사다라고 연락 오면은 거의 90% 이상은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간단한 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 준비 변호 출석에서 정을 처음에 하시면 됩니다. 정이 뭐냐 하면 바로 정보 공개 요구거든요. 정보 공개 청구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그냥 정보 공개 청구라고 치면요, 바로 그 포털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고소장 그리고 혐의 사실 요 정도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그것을 보통 한 1, 2주면은 답변이 오거든요. 회신이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 두 번째 단계인 확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단순 증상일 경우에는 좀 무릎이 안 좋아요 하면은 엑스레이 정도만 촬영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조금 중증이거나 심각한 사안인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MRI라던가 CT 촬영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서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도 고소장과 또 혐의 사실이 뭔지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 사실, 혹은 이제 신고라면 신고 사실, 그런 죄명 같은 데이터들이 있어야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지, 또 나중에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처벌이 되는지 그런 형량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절차가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엔 이제 세 번째 단계,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 단계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일단은 죄명이 뭐고 어떠한 혐의 사실로 내가 조사받는지를 알면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내가 어떤 좋은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변호사 생활 많이 해보면은 객관적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증거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또 이제 계좌 내역,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녹음, 녹화, 영상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네. 우선은 이제
경찰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으면 내가 이제 어떤 사실로 고소가 됐는지 이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으로 통해서 그쵸. 확인해보고 네. 그래서 그 고소장을 확인해보는 겁니다. 정확.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확인된 다음에는 이제 대응 전략을 짜야죠. 네. 그래서 어떤 답변을 준비할지 네. 육하 원칙과 객관적인 이제 증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준비.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더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이 여기까지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거를 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네. 때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죄의 경중이라던가 또 이런 내가 어떤 게 좋은 답변인지도 사실 모르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나는 잘할 수 있어 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정말 주저앉고 그 어떠한 변호사든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변호사와의 상담에 대한 진입 장벽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상담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정말로 본인 인생 달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호사 상담을 뭐 이런 형의 경중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 그럼 주저없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는 저는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답변이 뭐냐, 도대체 뭐 육하 원칙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고 좋은 답변이 뭔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례를 제가 또 꼽아보자면 의뢰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여쭤볼 때 혹시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나 증거가 있으실까요? 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건 이 사건인데 상대방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 갔을 때 좋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정말 좋은 답변이 아니거든요. 좋은 답변이라 한다면 내 답변이 내가 준비한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좋은 답변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바탕을 한 내 진술인지 혹은 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상대방의 진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 또 변호사의 선임 필요성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봐도 제일 좋은 진술은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뭐 입증할 수 없는 진술을 하면 다 나쁜 진술이냐? 그런 건 아닌 게 또 개연성이 있는 진술이면은 증거가 없더라도 차선책으로 좋은 진술이거든요. 그쵸. 네. 제일 안 좋은 진술이 좀 기억에만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외치는 맞습니다. 억울해하는 진술. 네. 그것 때문에라도 그런 거 판별하기 위해서라도 좀 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런 사건은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다시 두 문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정, 확, 준비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변호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결정하는 그런 좀 기준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변호사가 좀 필요한 사건이다 하는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세 거예요.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부인하는 사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와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에 입증 가능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 또 이제 개연성이 있는 진술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상담 또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내 기억에만 의존해서 진술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좀 필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혐의는 인정하지만 합의가 필요한 사건.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가해자 신분으로서 피해자한테 부당한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의를 하는 대행은 변호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피해자의 심경을 건드려서 합의를 망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2차 가해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합의 사건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방금 설명드린 외에도 이제 양형 변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양형 변론이 필요한 사건도 반드시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형 변론이라 한다면은 동정정과가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재범하신 분들, 그렇죠. 예. 재범을 해서 또 같은 사건에 연루되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무거운 사건이에요. 예. 네, 좀 요즘 또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다. 이런 그렇죠. 것들은 좀 변호사 선임이 좀 많이 필요하시겠죠.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인 사건, 합의 사건, 또 양형 변론 사건,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다 좋은데,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 받으면 이렇게 연락 오잖아요. 뭐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어디서 무슨 팀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진짜로 저도 겪어봤는데, 뭐 금요일 날 연락 와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출석하라는 의뢰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물론 수사관님들도 바쁘시니까 그렇죠. 때에 따라서 그러시는 건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수사관 이해하다가 본인 인생 망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본인 인생은 본인 인생 챙기셔야죠. 본인 인생 준비하셔야죠. 예. 네, 그래서 정확 준비 변호까지 됐어요. 이제 출석 단계에 이르렀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시간 촉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그래도 모두 하시고 판단이 모두 선 뒤에 출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없더라도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출석 연기를 간곡히 요청을 해서 좀 연기를 해서 최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절차는 모두 다 대응하고 준비해서 마친 후에 출석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요. 그 연기 요청조차도 조금 불편하다, 난 좀 그것조차도 나한테 해가 될까봐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을 하시면은 변호인 선임을 이후로도 또 1회 정도는 연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준비 과정도 변호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1, 2회 정도 더 연기를 하셔서 뭐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출석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런 사안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출석이 사실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임의 출석이라 임의 수사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협조하는 과정인데, 경찰서 연락 받으면 막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악용해서 뭐 언제 아직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로서도 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찰관분들도 계시죠. 그쵸. 그런 분들도 사실 변호사가 딱 선임됐다라고 해서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나면은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여러모로 어떤 출석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딱 주신 걸 보면은 결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진술이나 어떤 대응 방법을 준비하고, 물론 변호사가 필요한지도 선임 여부도 고민하고 출석을 이제 하시는 것, 이렇게 이제 정확, 준비, 변호, 그다음에 출석, 이렇게 이제 두 문자로 외워지는데요. 이런 것들 다 갖춰주면 좋지만 사실 경찰 단계에서 혼자 준비하시다가 진술을 잘못하셔서 그쵸. 예, 바로 잡을 수 있는 사건을 검찰 단계, 심지어 기소까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사건 하다 보면 저희도 뭐 경찰 단계에서 수임해서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하면 좋지만, 검찰 단계나 재판 와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정말로 안타까웠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뭐 저 당장 예시를 든다면 특히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하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느냐가
재판에 가서도 핵심 사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술의 일관성이. 근데 이제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함 없이 이제 속된 말로 망쳐버리면 진술을 뒤에 수습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엎어지는 케이스 많이 봤던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의심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가해자 뭐지만 의심을 받는 자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근데 수사관들이 유죄 추정을 하면서 유도 신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진짜 겪었던 사건 중에서 이제 건물 CCTV에서 황급히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의심스럽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게 막상 그 의뢰인 분은 이제 제가 이제 사연을 잘 들어보니까 그 전날 밤늦게까지 회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우나에서 잠깐 이제 술 좀 깨야겠다 하고 사우나에서 이제 몸도 씻고 몸도 녹이고 잠깐 수면실에서 잠들었다가 그럴 수 있죠. 네, 깨어났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왜? 변호사님도 유부남이시지 않습니까? 유부남이셨군요. 네. 유부남이 외박을 하셨군요. 네. 큰일 났네요.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외박을 해버린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뒷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급히 뛰쳐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장 집에 튀어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이 영상을 찍고 있지 못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용돈 끊기고 난리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신 지금 범죄가 발각되자마자 도망간 거 아니냐? 수사관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이미 없으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셨군요. 그쵸. 유죄 추정을 하면서. 말려서 진술을 잘못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임을 저가 해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히 그분은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정말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 하셨고 수사 과정에서 정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구나를 뒤늦게 좀 깨달으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엔 깨달았으니 다음에는 선임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 준비, 변호 출석 이렇게만 기억하시면은 그래도 향후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까요? 예, 저희가 또 다음에 이런 유익한 컨텐츠 같은 것들을 더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 좀 변호사를 통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설명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또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요.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